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올해 42살,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하나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그냥 평범한 것뿐이지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일방적인 저의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때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게 다 헛수고였다니 조금은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는 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그 이후로 몇 명의 남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로지 남편 하나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불독 같은 일그러진 인상을 지으셨어요. 늘 불만이 가득 차고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화도 잘 내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쌈꾼이셨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괜시리 앞에 자리를 잡고 일어나지 않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바로 대놓고 욕짓거리를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평범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제가 만일 이런 시어머니인 줄 결혼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과 결혼을 주저했을 겁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 대해서 제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상견례도 남편이 마다해서 하지 않은 채 결혼식장에서 양가 부모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이죠.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과 모자 관계도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나와 시어머니를 자주 대면케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첫인사를 드리러 갈 때서야 좀 성격이 세다는 것과 내가 상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라는 것만 알게 된 거죠. 그때도 시어머니의 굳어있는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남편에게 그랬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드신가 봐.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얼굴이 원래 저러셔. 원래 저러시다니. 어떻게 그래? 사람 얼굴은 거짓이 없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잖아. 난 좀 어머니가 무서워. 말도 별로 없으시고 굵은 얼굴에 주름 때문인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오신 분 같더군요. 그때 딱 한 번 뵙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 성격을 잘 알기에 저와 시어머니와의 대면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었고 내게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부모 도움 없이 소박하게 치르는 결혼식이라서 말 나올 것도 없었죠.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식장에서 양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식 올릴 수 있었냐고요? 남편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상견례를 했다면 저희 친정 부모님과 태판 싸웠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생각나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결혼 전에 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하자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그래. 아버지랑 일찌감치 이혼을 한 후에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다치고 혼자 힘으로 나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어차피 우린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랑 함께 안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긴 한데 우리 신혼집을 왜 이렇게 어머니가 사시는 곳과 가까운 곳을 얻었어? 그건 엄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야. 그 정도는 아들인 내가 들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내가 자주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아들인 남편도 마음도 편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과 신혼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어도 별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성격이 까다로우셔서 다른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히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잔소리는 기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들로 제 기분을 상하게 하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를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무척 외로우셔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늘 화난 표정이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주변에 도움을 주실 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밖에 없어. 당신이 힘이 들더라도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 안 될까? 자기는 뭐하고 나한테 그래? 당신만 바빠? 나도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다녀. 아들과 함께 다니면 좋아하시지 며느리랑 다니고 싶으시겠어? 아들과 다니면 엄마가 창피하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도 있을 텐데 아들이 할 일 없이 백수나 되는 줄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엄마 모시고 다녀. 자식이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데 누가 뭐래? 별 핑계를 다 대네. 아무튼 남편은 자기는 바쁘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것은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저에게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으신 시어머니를 보자도 없이 혼자서 병원에 다니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통원 치료였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입원을 반복하다가 완전히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바로 병원에 갔고 주말엔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결국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급기야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는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이고 욕창 생기지 않게 몇 시간마다 자세 돌려드리고 그러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같이 와준 적이 없더군요. 저한테 다 떠맡겨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 그래도 우리 엄마 수발해줘서 고맙다. 딱 이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값싸게 남기기만 했어요. 제가 아픈 날도 명절에도 아이 학부모 모임에도 시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짜 효부라고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으니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6년 동안을 시어머니의 간병 생활을 떠맡았습니다. 결국엔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허리 디스크와 무기력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겨우겨우 숨 좀 돌릴 수 있을까 싶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상해. 아까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었어. 너도 좀 와서 봐라. 엄마는 친정아버지가 치매가 왔다고 단정을 지으셨어요. 제 앞에서도 아버지는 제 이름을 누구라고 기억해내지 못하시고 한참을 헤매셨습니다. 지갑을 베개 속에 숨기고 찾지 못해 온 집안을 뒤집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혼자선 도저히 돌볼 수 없었기에 저는 당연하게 친정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친정엄마가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고 당뇨까지 있어서 고혈압약도 드시고 계신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치매인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터라 미처 남편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당신 왜 그래? 뭐가? 당신이 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냔 말이야. 당신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당연히 허락을 해줄 줄 알았어. 그럼 불안하게 치매인 친정아버지를 두고 오란 말이야?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는데? 남편은 내 말은 건성으로 듣고서 코를 킁킁거리며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아버지 또 바지에 오줌 싼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노인 냄새가 진동하잖아. 이거 어쩔 거야? 난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이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냄새나는 노인네를 둘씩이나 어쩌자고 모시고 왔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입틀막을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 소리 낮추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다 듣겠어. 지금 그게 문제야? 어떻게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누는 노인네를 우리 집에 들이냔 말이야.
이게 사는 집 집구석이 맞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 거야? 누가 당신 마음대로 내 집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오라고 했어? 여기가 요양원인 줄 알아? 당장에 모시고 나가.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알았어?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타듣게 큰 소리로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6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병수발했을 땐 당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어머니한테서 가진 욕도 들어가면서 참고 병간호를 했어. 내가 그때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낼 때는 냄새가 안 난 줄 알았어? 네 엄마 똥오줌은 향긋한 줄 알았냐? 뭐야? 우리 엄마가 뭐 얼마나 대소변을 못 가렸다고 그래? 억지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 네가 어머니 병간호를 해봤어야 알지. 내가 네 엄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씻기고 할 때 너는 그 시간에 편안히 집에서 TV 보고 밥이나 처먹었지? 그러니까 모르지 이 나쁜 자식아. 웃기지 마. 우리 엄마는 치매가 걸린 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다 간호해줬지. 당신이 뭐 얼마나 했다고 생색이야? 정말 꼴사납네. 암환자랑 치매 노인이랑 같아. 아무튼 난 저 꼴은 절대로 못 보니까 당장에 모시고 나가. 알았어?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내가 네 엄마를 병간호를 했듯이 너도 친정아버지 치매 간병을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뭐야? 나보고 장인어른 치매 간병을 하라고? 내가 환장하겠네. 난 죽어도 못하니까 바라지도 마라. 알았어? 네가 그렇게 양심 불량한지는 미처 몰랐다. 자기 엄마 간병 오지게 시켜놓고 장인 간병 못하겠다니. 너야말로 인두꺼비를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계속해서 이럴 거야? 저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왜 당신 가족일에 나까지 피곤하게 해? 난 모르니까 두 분 모시고 당장에 내 집에서 나가. 알았어? 남편은 해도 너무 했습니다. 아버지 몸에서 찌렁내가 나고 온 집안의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하면 직접 욕실로 모시고 가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씻겨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면 좀 좋아요. 저는 제가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병간을 해드렸던 것처럼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줄 줄로만 알았습니다. 최소한 저렇게 함께 잠시도 못 있겠다며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은 말도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친정엄마가 나와 남편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버지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간병할 때 난 토할 것 같아도 기저귀 갈았어. 그런데 지금 내 아버지는 냄새 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난 시킨 적도 없어. 라고 억지소리를 해댔습니다. 5만 가지 정이 싹 다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6년간 간병하셨던 기록이 있다면 이혼 소송이 충분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걸 이유로 한 차별적 언행도 정리해 두세요. 저는 그동안의 진료 기록, 간병 일지, 병원 주차 기록, 기저귀 영수증까지 다 모았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다 준비했죠. 이혼 소송은 아주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6년의 무급 간병, 희생, 정신적 고통, 거기에 더해서 친정아버지를 피한 언행까지, 그리고 내 아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함께 재산 일부를 분할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치매 걸린 노인 때문에 가정을 버리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깟 치매 걸린 노인 때문이라고 했니? 내가 네 엄마를 6년 동안에 간병한 것도 내 헛수고였냐?
네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봐라. 받은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두고 봐. 그렇게 저는 18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후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말이 씨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병원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충식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아닌데요. 왜요? 네, 여기는 병원인데요. 김충식 씨가 입원해 있는데요. 보호자분 연락처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무슨 일인데요? 간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혼한 전 남편이 나를 반기며 웃더라고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 나한테 당신밖에 없잖아. 부탁이야. 내 옆에 있어줘. 아무래도 내가 엄마를 닮아서 간이 안 좋은가 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그래서 내가 전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깟 간이 나쁜 것 때문에 이미 이혼한 나를 팔고 다니지는 말아라. 그 말 해주려고 왔어. 다시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 하지 마. 알았어? 수술 잘하길 바랄게. 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떠난 버스였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에 아쉽게 되니까 내게 연락을 하다니 참 웃긴 짬뽕이 아닌가요? 그러게 내가 잘할 때 잘했어야지. 난 너한테 요만큼도 남은 정이 없단다. 비록 내 아들의 아빠이긴 하지만 너랑 정이 떨어진 마당에 내가 네 간병을 하다니 그게 말이 됐니? 지금은 친정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도 이용하고 국가에서 주는 간병지원금도 신청했습니다. 주일에 간병일을 쓰면서 저는 다시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제 이름을 헷갈리지만 제 얼굴을 보면 항상 웃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